책 없어도 그냥 앞에 이렇게 딱 개념부터 한번 보자. 이게 그래프 비례랑 정비례 반비례에서 그래프까지만 할 거고요. 네. 여기서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우리 수직선은 알고 있죠? 수직선이 뭐야? 수직선을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면은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죠? 어디? 0을 기준으로 수직선 위에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누가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양수면 0을 기준으로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고 음수면 왼쪽에 있다. 그래서 수직선 표현할 때 이렇게 1, 2, 3 정수인 값을 기준으로 뭐 사이사이에 유리수를 찍어주고 그다음 정수인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됐었죠. 이게 이제 수직선입니다. 근데 수직선은 뭐냐면 그 어떤 값만 딱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좌표 평면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예를 들어 쌤이 너네한테 이제 종이를 그냥 백지를 주고 점을 찍으라 그래. 되게 좀 오른쪽 위에 한번 찍어봐 하면은 다 똑같은 데 찍을까요? 동훈아 자모리? 정전 다 똑같은 데 찍을까? 다 다르게 찍겠지. 쌤이 뭐 요 오른쪽 위에 조금 더 위에 좀 찍어봐 해도 다 다른 데 찍겠지. 근데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은 좌표 평면은 그 수직선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얘를 가로축을 x축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 세로축을 y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x축에서 얘는 0이 되는 건데 x축 기준으로 0이고 y축 기준으로 0이 딱 그 기준이 되는 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0,0이라 하는데 이 그 좌표의 위치를 표현할 때 점들의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 평면에서는 두 가지 값이 필요하거든. 수직선은 한 가지잖아. 근데 좌표 평면에 두 가지 값이 필요해. x축 기준으로도 값이 있어야 되고 y축 기준으로도 값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얘는 x축 기준으로 그 좌표가 0인 지점. 그 다음에 얘는 y축 기준으로도 0인 지점이잖아. 그래서 표현할 때 x, 여기 이제 쉼표를 적고요. 그다음에 y라고 적고 괄호, 소괄호로 이제 묶어주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x가 1이고 y가 1인 지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x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 좌표는 1인 요 점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1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서는 이 x축과 y축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기준으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렇게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제1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4분면의 의미는 4개로 4분 나누어졌다. 면이. 그러니까 이 면이 총 4개로 등분됐지. 그래서 4분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첫 번째 4분면이라 해서 제1사분면이라 불러.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제2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3사분면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제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되고요. 자, 1사분면에서는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눠놨을 때 각각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얘는 x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y좌표는 또 플러스예요. 그래서 x축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플러스고요. y축 기준으로는 위쪽이 플러스야. 아래쪽은 뭐겠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게.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2사분면은 뭐겠어? x좌표가 여기 찍어놨듯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y좌표는 플러스죠? 그 다음 3, 4분면은요 마이너스고 x좌표, y좌표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4사분면은요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을 도입을 하면 쌤이
아 3,5에 찍어봐 이렇게 하면 모두 같은 곳에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거나 아니면 선분을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을 안에 표현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모두 동일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혹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세 점을 알려줘. 1,1, 3,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세 점을 알려줘. 그 찍어서 이으라 그래. 그럼 모두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도형을 모두 똑같이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도형을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떤 점인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점을 수직선이랑 똑같이 얘 뭐라 그래? 원점이라지. 얘도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의 좌표는 뭐예요? 요거를 이제 좌표라고 그래. 몇 컴마 몇이라고 표현한 얘를 좌표라고 하는데 원점의 좌표는 0,0 이 점 A점이라 할게. A점의 좌표는 1,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점 자체를 좌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순서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순서쌍이 뭔 말이냐면 x랑 y 순서쌍, 이 짝쌍이 이제 짝지은 거잖아. 순서로 해서 한 쌍이라고 해서 순서쌍이라 불러. x, y의 순서대로 한 쌍이다라고 해서 순서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1,1 이렇게 표현하면 돼. 똑같은 말이에요. 끝인데? 오늘 7교시야? 응? 7교시야? 그게 뭐예요? 학교. 아, 네. 앉아. 오늘 책 가지고 있지? 네? 가지고 있지 책? 네, 저기 냈어? 냈어요. 응, 가져와봤어. 수업 문제 듣기.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칭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3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109페이지 개념의 109. 책 없어도 된다. 그냥 앞에 봐라. 자, 2,3을 찍어 볼 거예요. 몇 사분면에 있어? 2,3은? 그렇죠. 1, 2.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3인 이 지점이 바로 뭐다? 2,3이 되는 거죠. 이 점을 P라 하고 몇 컴마 몇? 2,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을 대칭이동을 시켜볼 거야.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있는데 여기 평행이동은 안 나오고 대칭이동만 나오네요. 자, 대칭이동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알면 되는데 대칭이동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대칭시킨다 이 말이야. 대칭시키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가 있냐면 x축, y축 혹은 원점이 있어. 자, 일단 x축 기준 대칭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 보니? 내가 뭘 했어? 저 기준으로 듣고 있었네. x축 기준을 대칭이동 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점 좌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2,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점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어요. 2, 마이너스 3 해보고 나니까 뭐만 바뀌어 지금? 부호. 무슨 부호? 자, x축 기준 대칭이동 시켰더니 뭐의 부호만 바뀌었어? y 좌표의 부호만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얘를 대칭이동 시켜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뭐의 부호만 바뀌어? y 좌표의 부호만 바뀝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y축 기준 대칭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돼? 뭐 요즘에 있겠죠? 자, 이 점 좌표 찾을 수 있겠어요?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됩니다. y축 기준 대칭이동 시키면 그럼 얘는 또 뭐만 바뀌어? x 좌표만 x 좌표만 이렇게 2였다가 마이너스 2로 바뀐다 이 말이지. 그래서 y축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x 좌표의 부호만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 원점 기준
얘 기준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좌표를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상세 와우 원점 기준 대칭 이동시키면 x, y 부호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기준 대칭 이동은 뭐다?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는 원점 기준 대칭 이동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x축 기준 대칭 이동 시키고 y축 기준으로도 한 번 더 대칭 이동 시킨 게 원점 기준 대칭 이동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하면 알겠니? 자, 그러면 109페이지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풀자. 마이너스 1,5를 자, 마이너스 1,5를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자, x축 기준 대칭 이동 시키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y축 기준 대칭 이동 시키면 뭐가 돼? 1,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돼요. 그다음에 원점 기준 대칭 이동 시키면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5가 된다. 알겠어요? 어려운 거인가 지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프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우리가 도입해서 쓸 거란 말이야. 좌표 평면에서는 그 요소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좌표 평면에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x축, y축이니까 아무튼 구성 요소라고 하면 x값, y값이 있는 거야. 각 점마다 혹은 각 점마다 이제 x값과 y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x값과 y값이 뭔지를 설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시간당 그 컵에 있는 물의 양 뭐 이런 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물의 양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의 양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을 도입하면 우리가 뭐 그래프든 아니면 점을 찍든 그래프를 그리든 도형을 그리든 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선 필요한 게 뭐다? x값과 y값이 뭔지 그러니까 대응되는 게 뭔지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프를 보면은. 그럼 111페이지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시간 초 단위가 된다라고 하고 여기가 물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되니? 컵의 물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커지는 그 속도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계속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에 물이 몇 리터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어? 그래프 보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106페이지랑 107, 108까지 풀고요. 109까지 풀자. 그 다음에 책 없는 사람은 시험지 아까 고치던 거 고쳐서 줍시다. 시험지 고치는 건 숙제입니다.